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앤토니 피셔를 통한 트라우마와 힐링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거의 나누었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마무리의 제목은 인간 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번 시간 주제입니다. 이 앤토니 피셔를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한 책을 제가 미리 썼죠. 이거를 영화 하나에 대해서 책을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이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마무리할 수 있는 말 중에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게 뭐 완전히 100% 새롭게 변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서양 사상사를 보면,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 힐랍 시대, 힐랍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성이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프리소크라테스라고 그러거든요. 소크레이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 이오니 학파라든지 엘레나 학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대낮게나 막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플라톤으로 해가지고 약 서양 한 2000년 이상, 이 시기는 다양성이 결여된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이전만 해도 인간이나 만물이나 존재는 변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거,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사상, 이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 이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법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면서 서양 역사 한 2000년 전 근대까지, 20세기까지 거의 이제는 절대적인 어떤 이성,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율법, 어떤 규범, 이런 걸 이렇게 이때부터는 틀이 딱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모든 생각을 했지, 다양한 생각들을 못했어요.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 약간의 힐랍 그리스 시대의 것들이 부활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20세기가 될 때까지도 이런 고정된 관념들이 많이 있었고, 뉴턴 하면 근대 과학의 문을 연 사람이죠. 뉴턴까지도 이런 고정적인 틀 속에서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힐랍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특별히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힐랍 시대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우리 헤라클레투스. 이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성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런 소중한 존재,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소중한 원칙, 소중한 법칙, 소중한 규범, 이런 것들은 영원 불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이 파르메니데스로 인해서 제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서양의 2000년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틀 속에서 가장 지고의 선이나 이성이나 이런 거의 중심으로 계속 사유를 해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이 헤라클레투스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쪽이 아닙니다. 헤라클레투스입니다. 헤라클레투스 같은 사람은 항상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 변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절대적인 것도 변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이성, 뭐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모습도, 이런 얘기를 벌써 2500년 전에 했는데, 이제 서양은 이 헤라클레투스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파르메니데스 쪽으로, 제논 쪽으로, 소크라테스 쪽으로, 플라톤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고정된, 절대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헤라클레투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그 헤라클레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제가 글씨로 따놨는데 한번 파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헤라클레투스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헤라클리투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헤라클레이토스 호 에페시오스, 그러니까 에베시오스의 헤라클레투스. 옛날 성자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라는 말은 어떤 뭐뭐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페시오스의 헤라클레이토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살았어요? 기원전 535년경에 살았습니다. 기원전 5, 6세기에 아주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파르메니데스나 뭐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ever newer waters flow on those who step into the same rivers.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시대별로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문 공부하기도 좋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Ever newer waters flow on those who step into the same rivers. 무슨 말입니까? Those who step into the same rivers. 똑같은 물에 step into,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 위에, 그렇죠? on, 그렇죠? 그 똑같은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 위에 ever newer waters flow.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내 발 위에 흐르는 물은 항상 새 거예요. 변화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변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All entities move, nothing remains still. 모든 실체들은 move, 움직이면서, 그리고 nothing remains still. 가만히 그냥 변치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변한다는 얘기. 그 다음 문장도 좋습니다. Everything changes and nothing remains still. And you cannot step twice into the same stream. 똑같은 말이죠. 모든 것들은 변하고, still, 고정되게 이렇게 remain,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은 같은 stream, 같은 물에, 같은 냇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순간 그 냇물은 다른 냇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We both step and do not step in the same rivers. 우리는 step과 do not step, in the same river. 우리는 같은 강물에,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갑자기 일까지 해석이 잘 안 되는. 어쨌든, 우리는, 발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을 집어넣지 않은 것도 될 수 있다. In the same river. 똑같은 강물에.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We are and are not.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에 대해서 발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발인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보면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디딜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헤라클리토스의 소중한 명제인데, 서양은 이거를 2000년 동안 무시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정도가 들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을랑 말랑 했지만, 큰 변화 20세기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체라는 process and reality. 과정과 실체라는 책에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는 과정 속에 있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과정, 프로세스, 변하는 과정 속에 있다. 바로 고대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묻어놓고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헤라클리토스의 이런 사상이 이런 그 화이트헤드의 20세기의 철학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변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지고한 뭐 법칙이나 룰이나 도덕성이나 뭐 도덕이나 법이나 율법이나 무슨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좋은 것들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늘 변화의 도상에 있다. 이게 20세기 넘어서 서양이 발견한 그런 발견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다시 되새기는 그런 명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미 어떤 우리가 기원전 한 4세기, 한 5세기, 7세기 이렇게 거꾸로 써야 돼. 7세기 정도부터 한 4세기 정도 이 시기를 가장 세계 역사의 황금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는데 이걸 자스피안 에이지라고도 부르는데 야스퍼스가 봤을 때 이 시기에 세상은 가장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힐랍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아폴론 같은 이야기도 하고 디오니소스 같은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동양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자가 있어. 더 많이 있지만 노자 이전에 주역도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자에 우리가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노자에서 우리가 잘 쓰는 말, 도가도 잘 아는 말이죠. 비상도. 이게 바로 노자잖아요. 노자. 여기서 도를 가능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도, 우리 따오라고 하죠. 따오. 진정한 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원칙이나 뭐 이런 것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상도는 뭡니까? 상이란 말은 늘 항상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상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도가 아니다. 이미 노자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뭐 좋은 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이미 내 발 위에 흘러가는 물은 새로운 물인 것처럼 이미 도도 고정되지 않고 늘 변한다. 과정 속에 이거를 똑같은 우리 헤라클레토스와 같은 시대, 같은 시기에 이미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주역 같은 데서는 마찬가지로 주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궁즉변입니다. 변한다는 말이 나왔죠. 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궁극에 가면, 그러니까 울트라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결국 이제 이 주역에서는 양과 음을 얘기하잖아요.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 있어요. 자, 양과 음이 이렇게 있으면 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양과 음이 계속 조화를 이루면서 양과 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양이든 음이든 궁으로 가면, 즉 어떤 한계나 어떤 뭐 변곡점이라고 하나 어떤 그런 그 지점까지 가면 변하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양이라 절대적인 음이라는 건 없다. 양도 어느 순간 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음도 어느 순간에는 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철학입니까? 바로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그 기원전 한 4세기, 7세기 사이에는 이런 생각들을 다 동양, 서양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서양은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러한 그 이성 또 이런 거, 뭐 도덕 이런 것 쪽으로 가느라고 이 변화를 망각했고, 동양은 뭐 이런 주역이나 이런 그 노자의 사상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공자가 얘기하는 또 인이라고 하는 약간의 도덕률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면서 약간 희석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계속 이 사상이 남아 있었고, 서양은 거의 이제 묻혀 있는 듯 하다가 20세기에 이제 변한다고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 앤투원 피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동서양 철학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모든 존재는 과정 중에 있으며 변화 중에, 과정과 변화 이 두 가지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뭐 90살이든 어른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에요. 90이든 80이든 70이든 내가 뭐 20살이든 내가 깨닫고 또 새롭게 노력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건 나는 변화와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존재든지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조금씩 변하잖아요. 세포가 새롭게 나오고 또 소멸되고 새롭게 나오고, 모든 우리 지구의 이 땅덩어리도 밑에서 계속 생성과 소멸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녹았다 굳었다 녹았다 계속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물이죠.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변화되고 순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는 변화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 전제 속에서 바로 우리 앤투원 피셔, 트라우마라든지 또 고통이라든지 성격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가 인간의 그 성격을 규정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유전적인 요소, 두 번째는 성장 환경, 세 번째는 사회나 주변 여건, 이렇게 세 가지를 넓게 얘기했잖아요. 유전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그대로 들어요. 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어렸을 때 그 성장 환경 여건, 또 그 케어기버라고 그랬죠. 나를 양육하는 그러한 그 부모님이나 또 나를 성장시키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뭐 인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빈부격차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외적인 여건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럼 파르메니데스처럼 고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되겠죠? 이거 그러면 절대 안 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만물은 변할 수 있다. 우리 옛 시절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가 뭐 내 얼굴을 확 바꿀 face off, 얼굴을 확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얼굴을 꾸미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가 자꾸 노력할 수 성형수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내 얼굴이 만약에 굳어 있어. 어려서부터 굳은 얼굴이야. 그러면 내가 조금씩 노력하고 거울을 보고 또 약간씩 이렇게 하면서 그 굳은 얼굴을 이렇게 밝게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강하게 자리 잡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또 수고하면 변화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 앤투원 피셔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나 자신의 이런 고정된 요소들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앤투원 피셔라고 하는 영화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강한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신경 쓰고 이해하고 내가 여러 가지 교훈을 구하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적인 거 아까 우리 영화 얘기할 때 했죠. 흑인들은 흑인 사회, 노예 사회라고 하는 그 여건 속에서 그들만이 갖게 된 그런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백인을 항상 부러워한다든지, 같은 흑인인데 얕본다든지, 이런 얘기. 그리고 항상 예속된 마음을 갖는다든지, 누가 시키는 것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된 것으로 아니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변화는 뭡니까? 배우고 깨닫는 것. 내가 배우고 깨닫고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앤톤 피셔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앤톤 피셔가 그럼 문제하다. 왜 문제하냐? 프로이트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 왜 문제할까? 뭐 어렸을 때 힘들었으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여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아들러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모든 인간에 열려져 있다. 항상 열려져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앤투원도 이런 그 어려운 그런 성격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조금씩 좀 조정하고, 뭐 100%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정하고 내가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점점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저희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앤토니 회복한 영화에서 이제 앤토니 회복한 순서가 있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해라고 했습니다. 회복한 순서가. 그래서 이게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 속에서 앤토니 조금씩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죠. 나를 먼저 이해하고 또 나의 모습, 나의 아픈 모습, 나의 증상, 그리고 나의 또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에게 고착되어 버린 나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 또 나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이해하게 되죠. 트라우마나 고통의 대상, 혹은 사건, 뭐 사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닥쳤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놓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근본을 이해하게 됐죠. 뿌리. 그래서 비록 내가 흑인이지만 나에게는 저런 가족이 있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있고, 나의 아버님 쪽에는 저렇게 또 많은 대가족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나는 좋은 뿌리와 근본을 가진 존재라는 자존감, 이 자존적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가지게 되면은 변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트라우마에서 바뀔 수도 있고,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나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요, 결국 자존감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죠. 사실 그 자존감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있어져요. 자존감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게 뭐 사소한 말에 화내고 또 그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척 해도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가 멍멍하고 우리를 문다 혹은 멍멍한다, 그건 뭡니까? 겁이 많거나 겁이 나거나 또는 뭔가 자기가 좀 밀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짖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것이, 이런 거는 이제 내 자리야, 오면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무섭지만 멍멍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겁이 있거나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그렇죠. 그렇게 막 물고 짖고 이런 아이들은 뭐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나 이렇게 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존감이 강해지면 모든 어떤 어려움도 느긋하게 그 어려움을 대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나 고통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능히 잘 대하고 또 상대하고 능히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 앤투원 피셔를 통해서 바로 변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되어가는 존재라 이렇게 다른 책에서도 또 강의에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되어가는 존재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열려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열려졌습니까? 뭐 마음도 열려지고 여러 가지 열려졌지만 미래가 열려졌다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변할 수 뭐가 변합니까? 내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래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죠. 내 미래는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그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또 희망으로 차겠습니까? 바로 변함에 대한 그 희망, 열려졌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내가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라 되어갈 수 있는 존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어떠한 여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자존감이 우리들에게 강해지는 것이고, 그 자존감은 이제 나를 먼저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어려운 여건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나의 근본이나 뿌리를 잊지 않고 내 이 소중한 근본이나 뿌리를 이거를 항상 내가 잘 지키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앤톤 피셔가 그 마지막 영화에 보면 이제 참 그 영화 동영상을 다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앤톤 피셔의 모습이 점점 더 당당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점점 이제 처음엔 조급해 보이고 뭔가 좀 이러다가 서서히 점점 얘기하는 표정도 담담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또 그 눈빛이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앤톤 피셔 우리가 했던 이야기, 특별히 오늘 가장 큰 주제인 열려져 있다는 것,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꼭 가슴속에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